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대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에 집중하고 있지만 실제로 시장의 흐름을 결정하는 것은 가격이 아니라 자금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자금의 핵심이 바로 대출입니다. 최근 금리 상승과 함께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시장 분위기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구조였습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현금으로 구매하는 사람보다 대출을 활용하는 비중이 훨씬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총부채 원리 금상환 비율, 즉 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소득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이 말은 곧 집을 사고 싶어도 자금이 부족하면 진입 자체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가 줄어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거래량 감소입니다. 실제로 최근 거래량을 보면 이전과 비교해 크게 줄어든 지역이 많습니다. 반면 매물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팔려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사려는 사람은 줄어드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더 큰 문제는 기존의 대출을 끼고 집을 보유한 사람들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자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출 만기 시점이 다가오는데 조건이 예전보다 까다로워진다면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심사를 강화하고 있어 연장이 쉽지 않은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일부 보유자는 매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급매물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가격은 점차 하락 압력을 받게 됩니다. 급하게 팔아야 하는 사람은 가격을 낮춰서라도 거래를 성사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주변 시세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전체 시장의 가격 흐름에도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신규 수요의 위축입니다. 과거에는 무주택자들이 대출을 활용해 시장에 진입하면서 수요를 유지해왔지만 지금은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진입 장벽이 높아졌습니다. 결국 시장은 점점 거래가 줄어들고 일부 지역에서는 정체 또는 하락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 자체가 아니라 돈의 흐름입니다. 대출이 막히면 자금이 멈추고 자금이 멈추면 시장도 둔화됩니다. 현재 시장은 그 변화의 초입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흐름에서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단순한 거래 감소가 아니라 시장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금리가 낮고 대출이 쉬웠기 때문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꾸준히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졌고 동시에 대출 심사까지 강화되면서 자금 조달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작용하면 시장은 빠르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체감되는 변화는 매수자들의 관망세입니다. 예전에는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매수에 나서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집값이 하락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금 사는 것이 맞는가라는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심리가 확산되면 매수는 더 줄어들고 거래는 더 감소하게 됩니다. 여기에 전세 시장의 변화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안정되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굳이 무리해서 매매로 전환할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세로 거주하면서 시장을 지켜보겠다는 선택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시 매매 수요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수는 공급입니다.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시장의 매물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수요가 받쳐주지 못하면 가격은 더 쉽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이 막힌 상황에서는 신규 수요가 유입되기 어렵기 때문에 공급 증가가 곧바로 가격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대출을 보유한 사람들의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비용이 늘어나고 여기에 생활비까지 증가하면 가계 부담은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일부 가구는 보유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선택지는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버티거나 아니면 매도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매도를 선택하게 되면 시장에는 매물이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반면 매수자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수급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구조에서는 가격이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더욱 커집니다. 물론 모든 지역이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인기 지역이나 수요가 꾸준한 곳은 상대적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자금이 막힌 상황에서 시장이 강하게 상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지금의 핵심은 대출이 풀리느냐 아니면 계속 막히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은 단순한 가격이 아니라 자금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자금 흐름의 핵심은 여전히 대출입니다. 대출이 원활하게 풀리면 시장은 다시 살아날 수 있지만 반대로 지금처럼 대출이 막힌 상태가 지속된다면 시장은 쉽게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이 점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바닥인지 아니면 더 떨어질지를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금리, 대출 규제, 경기 상황, 심리까지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현재처럼 대출이 제한된 환경에서는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등 역시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시장 심리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믿음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무리해서라도 매수에 나섭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락에 대한 인식이 퍼지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매수는 미뤄지고 매도는 늘어나면서 시장은 점점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전환 구간에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이미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금리와 상환 계획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상황까지 고려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매수를 고민하는 경우라면 무리한 대출을 통해 진입하기보다는 시장 흐름을 충분히 지켜보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확신보다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단정하기보다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금 여력이 충분하다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만 그렇지 않다면 작은 변화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결국 대출 환경에 달려 있습니다. 금리가 안정되고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면 다시 수요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과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매물 증가와 가격 조정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그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시장은 항상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급하게 판단하기보다 흐름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대출과 같은 큰 변수는 한 번의 결정으로 오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은 단순한 상승과 하락을 논하는 시기가 아니라 구조가 바뀌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그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